그리고 또 이제 말을 우리가 사람이 타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이 돼야 되겠죠. 그냥 타는 정도가 아니고 전투를 하려고 그러면 기마전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뭐 깃발이 막 날릴 수도 있고 화살이 날라올 수도 있고 창이 날라올 수도 있고 옆에 부딪힐 수도 있고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앞에 말이 물 수도 있고 깨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 적응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말을 잘 길을 들여야겠죠. 근데 이 조련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자연 환경에서 특히나 그 북유럽에는 풍부한 산림이 있다 보니까 그 말들이 덩치가 굉장히 컸죠. 체고나 외형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고 커뮤니케이션, 즉 말하고 소통하고 또 이 말을 가지고 교감하면서 길을 들이는 방법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말이 착하고 사람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사람한테 순종할 수 있는 말들로 계속 개량을 해왔죠. 워낙 말이 크다 보니까. 근데 반면 몽골은 말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야생성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인간의 힘으로 이게 제어가 됐던 거예요. 길을 꺾어서 순종하게끔 복종하게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몽골은 개량을 거의 안 했어요.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유럽은 계속 해갖고 왔고, 그러니까 조련의 차이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거친 환경에 늘 노출이 돼 있던 이 말들을 유럽 말처럼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소통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직접 저도 뭐 조련을 해보는 사람이니까 제가 느끼는 건데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한 200여 종의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개량해오고 또 인간의 용도에 맞게, 자기 용도에 맞게 개량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유럽 말은, 서양 말들은 이제 스포츠화가 잘 돼 있죠. 스포츠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들로 나름대로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사역에 필요한 말들도 자기가 필요한 용도의 전마로 또 다시 하고 그랬지만 이 몽골 말은 전천으로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리적 여건과 환경과 배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조련 방식도 몽골하고 동북아시아하고 유럽하고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니 유럽 말하고 뭐 크게 달릴 게 뭐 있냐, 말은 똑같은데 뭐 조련 방식이 뭐가 달라야 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스포츠를 하는 말과 또 이런 전투를 하는 말과 또 마차를 끄는 말과 일을 시키는 말과 이런 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용도별로 조련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말도 자기 전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련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유럽도 자기네 그 부족이나 민족들이 자기들 가지고 있는 그 품종들이 좀 굉장히 차이들이 서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말을 이렇게 조련하는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용으로 이렇게 요즘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우리 조랑말이나 몽골말은 스포츠용으로는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와서 스포츠로 요구하는 그런 동작들은 말이 그 기능은 조금 이 말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쓰이지 않고 있다. 반대로 뭐 전쟁을 하거나 뭐 비탈길을 가거나 우리 같이 산악 지역이라든가 뭐 그런 데는 굉장히 우수한 게 몽골 말이다. 그래서 유럽 말하고 몽골 말하고는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유럽 말하고 몽골 말하고 차이가 이 야생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몽골 말 같은 경우에는 늘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는 늘 얘들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늑대에도 늘. 제가 트레킹을 하는 와중에 우리 그 일행에 가지고 우리가 타고 갔던 말 중에 한 마리가 야생 늑대한테 잡아먹힌 적이 있었어요. 한밤에.
실제로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들도 늘 야생에서 육식동물한테 공격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악착 같은 근성이 아주 굉장히 강하지 않으면 못 살아나는. 그러니까 늘 그 처절한 사투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말들이 그렇다 보니까 먹이 앞에서는 새끼도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말 같은 경우에는 그 밥을 주면 자기 밥통에다가 입을 자기 새끼가 와서 입을 대면 그냥 놔둬야 먹게 놔주지만 조랑말이나 몽골말은 얄짤이 없습니다. 그냥 차요. 자기 젖은 줘도 자기 밥그릇에 자기 자식이 와서 새끼가 와서 입을 대면 차버립니다. 그거만큼 늘 야생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처절한 사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 보니까 이 말들이 뭐가 세냐면 아주 기가 세요. 그러니까 기싸움에는 세계 어느 말한테도 안 밀릴 만큼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도 한 2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에 저한테 이제 체험을 하고 오는 분들은 경우에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분들은 몽골말이 해결을 해요. 그만큼 이게 내구성이 단단해요. 그리고 이제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말들이 이제 운동장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울타리를 튀어남는 말은 유일하게 몽골말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만큼 야생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공격성도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마전에서 서로 기병과 기병이 마주쳤을 때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무슨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공격을 하러 말을 달려서 뛰어갔는데 서로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 말이 내 말보다가 기가 더 세다. 그러면 나는 상대방한테 공격도 못 해보고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돌아가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나는 등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는 공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마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나는 공격을 하려고 뛰어갔는데 말이 상대방 말에 기에 눌려서 가지를 못해서 꽁지를 빼고 도망을 갔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전쟁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근데 여기에서는 안 밀린다는 뜻이에요. 절대. 그게 몽골말이나 조랑말은 굉장히 그런 근성들이 굉장히 강해요. 실제로 말을 주변에 키워보신 분들이나 승마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진짜인가 아닌가? 그만큼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몽골은 늘 사계절을 이렇게 넓은 초원에서 말들이 방목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은 뭐 이렇게 가두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주 처절한 사투로 늘 트레이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조랑말 보면 그 외국의 선교사들이나 한국을 여행했던 외국인들이 뭐 18세기, 19세기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조랑말을 타보고 놀라는 게 있죠. 작은데 옆에 있는 다른 동물들이 조금만 와도 막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발로 찰려고 그러고 굉장히 그 성질이 난폭하다 그러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작지만 멸종되지 않고 살아나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유럽 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몽골 말에 비해서 여러 가지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번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양 말은 등치가 크기 때문에 계속 사람 맘대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말과 함께 교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감하면서 서로 어떤 도구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으로 말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계속 발전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순종할 수 있도록, 잘 따를 수 있도록 말을 계속 개량해 왔어요. 자, 그러면 사람을 잘 따른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말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뭘까요? 그렇죠, 먹이에요, 먹이. 먹이를 가지고 말을 계속 핸들링 한 거죠. 맛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당근이나 이런 것들, 사과나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맛있는 것을 줘가면서 잘하면 칭찬하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용도의 개량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계속 말은 사람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살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 방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따로 급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다른 애들과 못 뺏어 먹게 골고루 애들이 해야 되고, 또 겨울이면 추우면 보온도 해줘야 되고, 또 땀이 많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씻어줘야 돼, 닦아줘야 되고, 또 그리고 이 피부를 계속 또 손질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땀 난데 그대로 놔두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어가지고 거기에 염기가 많이 남아 있으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피부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계속 브러쉬질해서 빗질을 해줘야 됩니다. 피부 손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또 심지어는 요즘엔 심한 운동을 하면 애들이 이제 근육통이 오고 그러니까 원적 개선으로 찜질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끝없이 사람의 노동이 필요한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야생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냥 내둬버리면 얘들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개량, 사람의 어떤 용도에 맞게끔 개량함으로써 말은 끝없이 계속 사람이 보살펴줘야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몽골 말은 또 반면에 이런 거 전혀 안 해도 1년에 한 번도 안 씻어요. 지들이 물에 들어가서 뒹굴면 몰라도 사람이 굳이 샤워를 시켜줘야 하는 이유가 없어요. 샤워를 이제 수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왜 수장이라고 그러냐면 옛날엔 지금처럼 샤워기가 없었잖아요. 요즘엔 샤워라고 그러지만 옛날엔 그래서 말을 씻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이나 냇가를 끌고 들어서 말을 끌고 물 안으로 들어가서 끼얹어서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몽골 말은. 그리고 피부 손질을 그 많은 말들을 어떻게 피부 손질을 합니까? 물론 긁어주긴 합니다. 땀 같은 거 닦아주고 하긴 하지만 샤워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피부병이 나거나 뭐 잘못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개별 방을 만들어서 말을 관리를 할 일도 없고, 또 곡물사료를 줘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래서 이 말들은 그래서 여러 마리를 몽골 말처럼 한 집에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이렇게 키우지만 유럽 말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개체별로 다 일일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과 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몽골 말은 그냥 풀어놓고 자유롭게 놔두고 자기가 야채 뜯어먹게 하면 지가 다 알아서 자연에서 해결을 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진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리고 이동을 하는데도 이제 문제가 되죠. 대부분 학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우리나라 이제 그 고구려 때도 그렇고 몽골군 같은 경우에는 한 기수가 한 명이, 기병 한 명이 말을 뭐 5마리, 6마리, 7마리 끌고 와서 전쟁을 했다. 얘가 아프거나 얘가 다치거나 옮겨 타서 계속 전쟁을 했다. 이거는 정말 통계적인 얘기예요. 통계적인 얘기. 말을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지극히 학술적인 얘기죠. 실제로 말을 타고 말 위에서 해보지 않은 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몽골 말은요, 여러분, 몽골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말들은 기소 본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성이 높아서 자기가 있지 않은 다른 곳에 가면 거기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러 이동을 하면 그 수만 마리를 어떻게 다 집을 만들어서 해주나요? 그러면 기수가 한 명인데 그 5마리, 6마리를 어떻게 붙들고 잠 안 자나요? 밥 안 먹나요?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끌고 가느냐? 어떻게 관리를 해요, 가서?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 무리에 가장 우두머리만 끌고 가면 그 가족들은 다 따라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두머리만 끌고 가면 개 한 마리만 잡고 있으면 다른 가족들이 도망을 안 가요. 다 그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몽골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다리 양쪽하고 뒷발하고 이렇게 삼각구도로 맵니다. 이렇게. 그걸 처드랭이라 그러는데 이게 보면 껑충껑충껑충 뛰어도 이렇게 다리 앞다리 둘 묶이고 뒷다리 하나 연결되니까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 조금씩 움직여야 돼요. 그럼 앞으로 그냥 이렇게 뜁니다. 그래도 밤새 뜯어먹고 풀을 뜯어먹고 있어도 아침에 기수가 눈을 뜨면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도망 못 가고. 예,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방법도 사실은 중앙아시아나 몽골초원 같으면 가능한데 한국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고려 때 몽골군이 왔었잖아요. 왜 안 되냐? 말이 그 시스템으로 꽁쩡꽁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뿌리 나무뿌리 굉장히 뭐 경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우리 그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군이 아마 고려에 와가지고 굉장히 힘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 기마전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이 지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저도 이제 뭐 한 7, 8마리 끌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두머리만 끌고 가면 다 따라간다. 그러니까 뭐 기수가 하나씩 매가지고 따라가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양은 안 그래요. 서양 말은 옛날 자료들이 없어서 요즘 현대 거를 제가 와서 썼습니다만 이 말들을 일일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붙들고 매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작전을 하기 준비하는데 이렇게 쫙 일러를 sor고 쭉 서가지고 기수들이 앞에 서 있죠. 네. 몽골 말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함을 사실 사람들은 모르죠. 자, 이렇게 관리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몽골군이 대제국을 이룰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징기스칸의 리더십 그리고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말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이런 말의 장점이 없었으면 그만큼 심각했다. 그래서 못 따라간다는 거죠. 자, 전쟁을 하면서도 보면 한번 보세요. 서양과 몽골의 대결이 창과 활의 대결인 거예요. 자, 활은 원거리를 공격할 수가 있죠. 물론 측거리도 가능하지만. 자, 창은 원거리가 가능한가요? 던져봐야 몇 미터 가겠어요? 찔러봐야 6m 갖고 가까이 가서 찔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활도 보면 자, 여기 몽골 활이에요. 이 유럽 활이에요. 서양 활인데 이게 이제 우리 활이고요. 자, 유럽에서 기병들이 대부분 보면 긴 창을 갖고 싸우는데 왜 그러냐? 왜 이 사람들은 활을 쓰지 않았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첫째는 말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둔탁해요. 커서. 로링이 많아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활을 쏴도 명중률이 떨어져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거 활의 길이가 한 2m가 넘어요. 기본적으로. 왜? 두 번 이렇게 휘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강도가 세지려고 그러면 활의 길이가 커져야 돼요. 길어져야 돼요. 그래야 파워가 세지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말 위에서 휴대하고 갈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활로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반면 몽골말이나 조랑말 같은 경우에 작으니까 활이 충분히 휴대도 가능했고 활이 작잖아요. 두 번 휘었기 때문에 한 번 휜 것보다가 반만 돼도 그 파워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만드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 얘기하면 국뽕이라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활을 잘 만들었는지. 그런 위대한 문화를 우리 사실 알고 있나요? 너 안 가르치잖아.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대부분 모를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우리는 우리 문화에 대한 것들을, 위대한 것들을 잘 안 가르치는지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건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어 뭐 좋다, 위대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요.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롤링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만리에서 활을 쏴도 명중률도 좋고 또 휴대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또 빨리 접근하고 빠지기도 좋고 그래서 활이 필요했던 거예요. 반면 서양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이 좀 쓰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긴 창을 가지고 싸웠던 거죠. 그래서 한 6m 되는 걸로 빨리가 접근해서 상대방을 찔러서 떨어뜨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거 갖고는 공격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싸울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이 작지만 이 말한테 공격을 할 때는 앞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려면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 내 말이 앞에 말한테 기싸움에서 밀려서 접근을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게 야생성이 강하고 공격성이 강하다고 제가 그랬죠. 제가 저는 이제 기마무예를 직접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 위에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다 이제 제가 사용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시범을 보이다가 말이 튀어가지고 시바라 그러죠. 그 쇠파이프 쪽으로 가서 제 손이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쇠파이프가 이렇게 우러질 만큼 순간적으로 말은 쏙 빠져나가고 저는 땡기려고 저는 그냥 그대로 가면 이게 제가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걸 땡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딪혔는데 다행히 안 다치고 쇠파이프만 이렇게 우러졌어요. 그 순간은 아마 엄청나게 기가 셌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건 거의 그 차력적인 초능력이라고 봐야 돼. 어떻게 안 부러지고 있었는지 거의 그 부러져갖고 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파워였는데 다행히 안 다쳤어요. 약간 붓기만 하고 말았었는데 그래서 서양 말은 그 정도면 거의 펜스를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다 서요. 근데 조랑 말이나 몽골 말은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격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여러분들 저걸 아셔야 돼. 말도 다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가서 앞에 밀고 나갈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제일 앞에 선두에 서는 말. 그 다음에 중간에 그러니까 소심해서 중간에 서야 되는 말. 또 가장 뒤에 서면 또 뒤에가 두려워서 중간에 가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가야 되는 말이 있고. 그래서 이게 순서별로 다 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안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마전에서. 근데 앞에서 두려움이 많은 말들은 앞에 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격성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활과 창의 서로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거의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 그것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서양말 보다가 몽고말은 공격을 하기에 더 유리한 점이 또 있어요. 바로 코너링이에요. 코너링.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활, 창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백병전에 서로 맞닥뜨렸을 때 공격에서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공격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의 회전 능력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제가 KBS를 그 과학카페라는 데서 제가 실험을 해준 건데 보니까 몽고말을 가지고 하니까 90도에서 100도를 꺾을 수가 있었어요. 반면 서양말은 120도에서 135도까지 꺾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20도 이상의 차이, 20도에서 25도 차이가 납니다. 자, 코너링에서 여러분 20도와 25도면은요, 내가 공격에서 피할 수 있느냐, 공격을 할 수 있느냐는 차이예요. 자, 그러면 전쟁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할 수 있느냐, 그 공격에서 피할 수 있느냐, 그 두 가지가 다 장점이 있을 수 있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마전에서 전술적인 측면에는 상대방과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몽골 말은 게임을 서양 말이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디테일함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지구력이 좋고 전술 전략에 뭐 징기스칸이 굉장히 그 전술적으로 위대했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좀 디테일하게 말이라는 동물을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직접 경험을 하고 훈련을 해보고 조련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실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시면 돼요. 자, 말 위에서 태어나고 말 위에서 죽는다. 이건 몽골 사람들 얘기죠. 마상생 마배장. 말 위에서 태어나고 말 위에서 죽는다. 즉 몽골은 엄마들이 아이를 뱃속에 이렇게 품고도 말을 탈 수밖에 없죠. 생활권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엄마 배 안에서도 말을 탔다. 즉 엄마가 말을 탈 수밖에 없잖아요.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목민이 말을 안 타고는 유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남녀노소 다 말을 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이미 엄마 뱃속에 잉태됐을 때부터 말 위에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목 생활을 하면서 유목으로 생활을 하다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도 말에서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라는 동물은 몽골 사람들한테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물이었고 마생, 인생이 함께하는 동물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몽골 말의 장점에 대해서만 물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말 포커스만 한 가지만 놓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징기스칸을 연구하고 몽골을 연구를 하지만 실제로 말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연구를 한 게 없어서 제가 아주 오늘은 제대로 된 몽골 말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